마켓 무버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서 ESSD의 매출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ESSD는 무엇일까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뜻하는데 인공지능 AI 시대에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처리량이 폭증하게 됐는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HDD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전력을 더 소모하면서 발열도 적은 ESSD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ESSD 시장 규모가 116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다가오는 2027년에는 198억 달러까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ESSD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3분기 ESSD 시장 점유율을 보아도 삼성전자가 43.4%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1위 자리를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분기 대비로는 점유율 좀 줄어들긴 했지만 27.9%로 2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마이크론과 키옥시와 그리고 WDC까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해 볼 만한 사안인데요. 표를 보시면 SK하이닉스 대비 다른 업체들은 모두 점유율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메모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가격도 약세를 보여온 상황이었는데요. 올해 3분기 ESSD 시장만큼은 매출이 전분기 대비 28.6%, 거의 3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 매출도 73억 7,920만 달러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도 약 10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트렌드포스의 전망에 따르면 고용량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엔비디아의 H 시리즈 제품 출시와 AI 트레이닝 서버에 대한 지속적인 주문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했고요. 그 결과 기업용 SSD의 총 조달량이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가오는 4분기에는 다만 암울한 전망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4분기를 앞두고 조달 수요가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출하량 감소로 전체 업계 매출이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전체 파이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8TB 미만의 SSD 제품의 출하 호조로 인해서 4분기에도 매출 성장은 지속할 것이다라는 예상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전망 속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5만 전자를 벗어나서 다시금 점프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시아나 IDT 박근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은 움직임이 미미합니다만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11월 29일에 23% 이상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12월 9일까지 연이어서 보니까는 7거래 연속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 2거래일 동안 6%, 2.9%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빠질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샀습니다. 이 기업을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제 그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네. 시장에서 가장 좀 앞으로 관심을 둬야 될 종목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시아나 IDT를 고른 이유는 두 기업이 이제 합쳐지면서 우리가 이제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나 쪽은 아시아나 IDT고 대한항공은 비상장입니다. 한진정보통신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두 기업을 따로따로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두 기업 따로따로 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 두 기업이 이제 합쳐질 때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한진정보통신이 아시아나 IDT를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두 기업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근데 다만 좀 약간 지분 구조상 문제점이 좀 있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한진칼이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자회사가 되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손자회사.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밑에 있는 아시아나 IDT나 뭐 에어서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증손회사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합쳐지면 이게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정거래법에는 이제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두 기업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아시아나의 아시아나 IDT, 대한항공의 한진정보통신 합쳐진다라고 하면 매출 규모로는 뭐 3,400억 정도로 뭐 나름대로 좀 중견 기업으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될 텐데 한 2년 정도 여유가 좀 있죠, 실질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좀 작업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 IDT가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시스템 통합으로 이제 매출은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서부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급락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따로 어떤 기업적인 돌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더 이상 좋은 호재가 나올 게 없다라고 그래서 어이없이 좀 떨어진 건데 저는 이제 뭐 정리를 하면 아시아나 IDT와 대한항공의 한진정보통신이 어차피 합쳐질 거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한진정보통신이 아시아나 IDT 통해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슈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조금 걸리죠. 네, 근데 뭐 이슈가 막 되면은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권 내면 좀 넣어놓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둘 만한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아시아나 IDT 가지고 오셨고요. 말씀처럼 이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아마 뭐 자회사들끼리 뭐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고 그러한 작업들이 나올 테고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적인 수혜를 볼 것이 아시아나 IDT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원익큐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좀 핫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갖고 나오려다가 아무래도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정치 테마가 또 기승을 부릴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예. 물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어떤 그런 국민 대담이, 전 국민 대담이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 관련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죄다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오히려 이제 김동연 관련주랑 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력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 토요일 날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되게 된다면 다시금 또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큐브를 한번 갖고 나와 보았는데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화학 제품 및 건자재, 그리고 디지털 인쇄기, 그리고 유통업, 그리고 실리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실적도 그냥 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좀 굉장히 좀 저평가된 회사인데, 일단 이게 한동훈 테마로 좀 엮여 있어요. 김영대 감사가 한동훈 대표와 이 검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임맥주군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정치 테마에 크게 엮이지 못하고 그대로 주가가 좀 일정 부분 좀 밀려 있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후발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본격적인 시세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48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모아 가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가 안 나오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보시는 근거?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탄핵 투표 이후로. 탄핵 투표 이후로 그때 대해서 다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한동훈과 이재명 관련 테마가.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거거든요. 한동안 또 지지부진한 거니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월요일 날 잘 움직이게 된다면 최소한 한 1,67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정치적인 또 불확실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장이 워낙 또 최근에 재가치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테마주 잘 또 트레이딩을 해보시면은 우리 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가운데서도 원익큐브의 경우에는
탄핵 관련 이슈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만약에 한동훈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게 된다면 원익큐브 한번 튈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빠른 손절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요 타이밍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앞서서 그 정치 테마주 이야기 듣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1% 가깝게 상승. 오늘 장중에 보니까는 98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한 줄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시세는 걱정을 해도 기업의 성장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모습을 좀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한 줄 평까지.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주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주를 하느냐가 이제 실적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수준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냥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150% 정도 성장을 했다. 일단 올해만 하더라도 1조 원짜리를 2개나 이제 수주를 했고 수주량이 총 한 5.4조 원 정도, 5조 4천억 정도 수주를 했죠. 앞으로 수준을 안 해도 몇 년 동안은 정말 만들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 CDMO 같은 경우는 생산 캐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다 공장을 엄청 많이 짓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제5공장이 내년 한 2분기 빠르면 2분기 초반 한 4월 달 정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2년마다 하나씩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CDMO 글로벌 순위를 보면 스위스 론자가 일단은 한 25%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등은 중국 기업, 3등이 미국 기업.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등 정도의 캐파를 보여주고 있는데 스위스 론자 빼고는 2등, 3등, 4등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1% 내외의 어떤 흐름을 비슷하죠. 10%, 9%, 11%이 정도로.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에 그 제5공장 송조, 제2캠퍼스 5공장 완공을 하고 그다음에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데 다 완공을 한다라고 하면 뭐 부동의 2위, 그다음에 1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어떤 생산 캐파를 갖게 되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저탄소 관련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도 이게 큰 문제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반도체를 생산을 할 때 아리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되는 날이 오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걸 먼저 준비를 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단지들을 그 공장 안에다 같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CDMO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 기업에서 사실 뭐 퍼가 몇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논하는 건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실질적으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대비해서 나올 실적은 일단은 담보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뭐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문득 궁금해지는 게 바이오보안법 해서 원래는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바이오 보안법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보안법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리포트가 나와서 여쭤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보안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고 또 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공장 완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실적 자체가 좀 체질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요.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네. 있는 종목인데 오늘 최저 목표치인 5,200원짜리를 고점으로 거의 근접 터치를 하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또 한 번 우리가 또 기회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한마디로 이제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플레이트류 그리고 파이프류, 엔진룸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이 플라스틱 커버 같은 거, 이 사출품 같은 거 이런 것들 내외장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죠. 일단은 전년도 영업이익이 516억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이 올해는 벌써 3분기 누적으로 679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인 거죠. 왜냐하면 본연의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 대비
시가총액도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알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또 정치 테마랑 또 일정 부분 또 엮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이재하 대표가 이재명 고향인 이 경북 안동 향후의 회장을 했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이재명 관련 테마가 전부 다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초에 좀 올라갔다가 같이 내려오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면은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서 이전 강력한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자리인 4,380원 이하로 4,18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좀 저항으로 부딪혔던 5,200원 자리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다시 한번 부출이 되면 저번에 언급을 드렸던 5,5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한번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이제 원익큐브랑 같이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네. 뭐 전략이 있는 걸까요? 하나는 이제 한동훈이고 하나는 네, 이재명이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오늘 눌리니까요. 네. 다음 섹터 원래 지금 정치 테마가 계속 돌고 돌아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철수랑 김동연이 가니까 월요일은 이재명과 한동훈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갖고 네. 나와 보았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 안 가면 이게 좀 지지부진할 수 있으니까 월요일 안 가면 작은 회수. 근데 이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 또는 이 원익큐브 같은 경우도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고 또 실적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흑자 기조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뭐 현재 위치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위치다라고 보시면서 느긋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긋하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삼보모터스까지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